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아가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권영순 관장님, 우리 권영순 권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아가 갤러리 좀 관장님으로 모셨는데 아가 갤러리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가스의 아가라는 이름으로 네. 처음에는 저희가 휴게소를 운영하다가 그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휴게소를 접으려 하다가 이제 한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아가라는 성경 이름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아가서의 아가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가 갤러리가 탄생했습니다. 네. 그 위치가 보니까 우리 가평 가는 그 길 국도변에 강천이에요. 네, 강천에. 46번 국도변이에요. 네네네. 보면서 오며 가며 이렇게 갤러리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이게 언제쯤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갤러리로 시작한 거는 2011년도인데 휴게소로 시작한 거는 1999년도에 제가 2000년도 될 무렵부터 경영했고요. 휴게소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그 건물을 갤러리로 이렇게 바꾸신 거네요. 그럼 주로 이제 갤러리에 전시물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전시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처음에 휴게소를 운영할 때는 그 뭐 경제적인 그런 이제 수입 창출 뭐 휴게소 운영하는데 그런 걸로 하다가 그 뭐 여러 종업원들 데리고 하다가 이게 고속도로가 되면서 휴게소도 점점 사양길이고 이래서 이제 접고 서울로 가는라 하던 차에 아가서의 아가 이름을 받고 제가 이제 그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화 전공은 다른 거였지만 그림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거 공간 건축에서 설계한 거예요. 그 유명한 그 건축사죠. 아름다운 건물이고 이래서 아가서의 아가라는 그 이름을 받고부터는 제가 크리스찬 갤러리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기독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전시가 되겠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무료로 전시하고 그렇게 한 작년까지는 그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초대전을 멈추고 기획전만 하는데 그때는 한 달 계속 이제 초대전을 하면서 1년에 그 부활절 제가 이걸 아가스로 바꾸면서부터 부활절 기획전을 이제 기획해가지고 초대 작가를 모시고 이제 부활절 때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또 제가 평소 때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어딘 장소에 가면 예배 드리는데 갤러리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문화가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춘천에서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와 똑같은 형식으로 모든 예배를 갖춰서 이제 예배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가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 1년에 몇 분은 예배를 드리고 일반 초대 작가들도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전시회를 시작하고 끝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경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절기에 맞춰서 하시려면 작가들의 작품도 이 주제에 맞추려면 결국은 대부분 기독교인들 작가시겠네요.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어떤 뭐 회화 중심인가요? 뭐 조각 같은 거? 조각 전시회도 3회 때는 이제 조각하고 회화하고 같이 하고 지금 14회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10회 때인가 그때도 이제 조각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에서 뉴스에도 몇 번 나갔습니다. 문화 산책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네. 또 어떤 설치를 하거나 뭐 네. 전시를 할 때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예. 상당히 복합적일 텐데 예. 어떤 뭐 조직이 이 갤러리에 뭐 운영하실 때 혼자 네. 다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이제 일반적으로 부활절 같을 때면 네네. 이제 초대 손님은 그냥 오시면 되고 그래. 거의 네네. 제가 다 합니다. 그러세요? 딸을 데리고 여기는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음. 하고 그래서 이제 초대 손님한테 전시회도 열어드리고 오프닝 행사도 해드리고 뭐 팜플렛도 해드리고 모든 걸 다 해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이상근 씨 25년 이제 3월부터 하고 4월 있어요. 25일까지 이상근 작가 초대자. 그래서 이 전시회는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작가들한테는 이제 뭐 장안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상근 작가도 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1년에 한 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쫙 기다렸다가 이 전시회를 이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여러 작품을 이렇게 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50몇 작품을 내고 한 명이 할 때도 있고 작년에는 백석대학교 그 백석대학 있는 12인전 이러면서 김병호 그 예술대학 학장 교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13인이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주로 이제 한 명을 선정해 가는데 그렇게 두 명이 할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3명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제 기념하여 그때는 이제 뭐 성시아 운동 본부의 목사님도 모시고 이제 늘 저랑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도 여러분이 계셔요. 제가 담임 목사님 뭐 또 작가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20명이 왔습니다. 올해도 한 70명이. 올해도 이제 그 교인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드리는 예배 형식을 그대로 예배부터 축도까지 그대로 다 합니다. 거의 1시간에 걸쳐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갤러리가 1전시실, 2전시실이 있는데 위에 층은 카페예요. 사무실 겸. 그날은 이제 카페 음료도 다 무료로 드리고 그날 오시는 분한테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1년에 2분 강원 기독교 미술인 협회 전까지 하면 3분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큰 전시회가. 10월 달에 있는 12인 전이 또 있고요. 예. 이제 3번 정도 이제 정기적인 전시회를 하시고 그럼 나머지 기간은 그럼 뭐 좀 그렇게 작년까지는 나머지 기간도 이제 꽉 찼죠. 다 기독교인으로 전시 공간이 없어서 전시 못하는 아주 훌륭한 작가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제가 지금 부활절만큼 성대하게는 아니라도 이제 또 소규모로 열어드리는 그런 것을 11년 동안 쭉 해왔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그 비어 있는 공간은 대관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에도 대관이 있고 다음 6월 달에 또 9월 달에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는 우리 교계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33년 동안 오랫동안 서울에 있는 그 서대문구에 있는 모래내 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회. 거기를 섬기다가 코로나 맞이해가지고 지금 한 4년 전부터 제가 늘 새벽기도를 예수님을 믿고부터 시작한 새벽기도를 이제 늘 하니까 새벽기도 다니던 교회가 목사님이 새로 바뀌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눌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한 1년쯤은 다니다가 코로나가 끝나고는 본교회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래서 지금은 남양주에 있는 개척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섬깁니다.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나오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목회 30년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고국에 와가지고 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 힘든 과정이지만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부활절도 뭐 요번에
어린이 기독 대한민국 기독 어린이 미술 축제에도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또 춘천에는 성시아 운동본부의 김훈 목사님하고 한 1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냅니다. 네. 그분이 늘 이제 다 나머지 순서를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또 한울 성경교회 노현영 목사님 또 파주에 있는 이천식 목사님 예. 그 목사님이 네 분이 돌아가면서 설교, 기도, 뭐 축사 이렇게 이제 쭉 저를 도와줍니다. 예. 그날도 일찍 오셔서 모든 과정을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지역의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잘 하시네요. 그럼 이런 이제 작가를 선정하실 때 무슨 뭐 원칙이나 방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 우선은 뭐 이렇게 작품이니까 작품이 훌륭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제가 아는 분도 있지만 누구 소개로 오시는 분들일 때는 제가 만나봅니다. 이제 사전에 전시하기 전에. 그래서 서로 이제 그게 기독교적인 크리스찬 그게 이제 통하면 작품이 아주 좋아도 이제 그게 또 맞지 않으면 이제 캔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작품도 훌륭한데 믿음도 훌륭하시면 이제 부활절 이제 선정이 됩니다. 네. 근데 관장님 원래 이 강원도가 고향은 아니시죠? 대구가 고향입니다. 대구. 거기 서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태어나고 그런데 네네. 남편이 건설업 하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인데 네네. 우리가 한번 이제 실패하면서 제 이름으로 남겨둔 강원도에 지금 부지가 2,500평인데 그 2,500평의 땅이 바로 지금 거기입니다. 예. 거기에서 남편이 이제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이제 별장으로 쓰려고 이쁘게 지어놨는 건물을 그 남편이 사업에 이제 잘못되면서 이제 제가 와가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춘천에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제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이제 휴게소 이제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편의점이 있고 위에는 이제 뭐 양식 한식 하는 거 휴게소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식당 뭐 그래서 이제 경영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2년은 그렇게 돼가지고 시작됐어요. 그럼 남편분은 어떻게 같이 안 하시고요? 그 남편은 사업을 하니까 같이 안 오죠. 예. 그렇군요. 이제 가끔 와가 보고 이제 제가 하겠다는 게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겠다니까 말리다가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고속도로가 생기고 7명이 월급을 줄 수 없는 그런 사양길이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가라는 이름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바꾸게 되셨군요.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미술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는 뭐 전공자는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쯤 40살도 안 된 무렵에 그때 제가 서예를 인사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동네 친구가 그림 그리는 사람을 소개해달라 해가지고요. 제가 배우는 그 소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예. 그분한테 데려다 주면서 제가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한두 달만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막상 따라갔던 친구는 못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사동에서 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1대1로 배워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30살 넘어가지고 그게 이게 뭐 취미를 넘어선 일이신 것 같은데. 네, 계속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좀 재능이 막 발견이 되던가요? 글쎄 저는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줄 몰랐는데 초등학교 때 한번 뭐 이렇게 행사 때 선생님이 색감이 좋다고 하면 칭찬받은 거는 늘 기억이 남고 있었어요. 근데 그림을 하는데 그 한국화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난초부터 사군자부터 하다가 못 따라하는 사람은 다른 걸로 가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그런데 한국화는 되게 이제 붓을 하고 먹을 사용해서 예, 그리지 먹을 않나요? 갈아가지고 이제 난초부터 참새도 그리고 뭐 다 그립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옛날에는 동양화라 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한국화라 하면서 채색화하면서 수채화하고 서양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지금은 장르가 없이 이제 자기 개발을 해가 그림 그 세계가 되게 넓어졌어요. 그렇군요. 예, 지금은. 화선지에다가만 그리는 게 아니군요. 예, 지금은 뭐 옛날에는 동양화라 그러면 한국화하면 난초 뭐 그리고 참새 그리고 매화 다 찍고. 예, 그리고 뭐 소나무 그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과정을 다 거쳤는 사람이 뭐 아크릴도 쓰고 모든 물감을 쓰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립니다. 예, 제 그림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화가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춘천 이제 강촌까지 이제 오시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이제 작품 전시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또 계획하시는 5월달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독 어린이 미술 축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좀 중요하신 것 같은데 이 행사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저는 이 기독 어린이 미술 축제를 오래 전부터 제가 만약에 형편이 돼서 미술관을 한다면 제일 먼저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고 또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일은 굉장히 그 아이한테 이제 커서도 보고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주고 그 아이가 어릴 때 정말 기독교 성경 이야기 내용을 그리는 그 한 분의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약에 또 예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그때 그 기억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축제가 지금은 사이버 공간에 그림을 보내가지고 그 화성지로 결단을 해가 그대로 이제 공모전에서 사용하고 이렇지 지금은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20년 전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 대한민국 기독 어린이 미술 축제를 막상 열고 보니까 한 50명에서 100명이 올려나 했는데 250명이 공모했습니다. 뭐 인천, 뭐 수원, 대한민국이니까 홍보 기간도 짧았는데 직접 그림을 붙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그린 걸. 그리고 7명의 심사위원이 그 250점의 그림을 가지고 직접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그리게 된 그 뒤에 설명을 직접 보면서 이제 그 과정에 아이들이 한 달 여유를 주면서 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인천 성도교회 같은 데는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25명을 석주에 걸쳐서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그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성경 이야기도 많이 되고 믿음이 많이 자랍니다. 이번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제목이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요나의 배 애굽을 탈출하는 모세의 지팡이. 그다음에 또 비가 와서 그게 뭐죠? 노아의 방주. 네. 그게 세 가지를 제일 어린아이들이 기억하면서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준비도 많이 덜 된 상태에서 이게 시작해가지고 그날 입상자가 82명인데 그 아이들이 부모하고 다 오면은 지금 그냥 행사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행사장에 한 150명이 모여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기쁨 가운데도 너무너무 지금 걱정이 돼요. 네. 왜냐하면 그 80명의 아이들이 양쪽 부모가 오면 한 200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량이 80대 오면 저희 주차장이 지금 1300평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건 한 70대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해서 그 또 행사장도 내부에서 하기는 내부가 저희 전시 내부 공간이 한 120평이니까 거기서 이 아이들이
1부는 예배고 2부는 시상식인데 그걸 다 하기는 지금 너무 많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사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 행사장 준비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그 정원을 이제 바닥에 벽돌로 깔고 지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이 기독 어린이 미술 축제를 언제부터 광고를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거 결단을 한 거는 지금 그때 대통령이 탄핵될 때가 며칠이었죠. 그날하고 같은 날이었는데 11월 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계엄이었던 네, 거죠. 맨 처음에 그거 할 때. 네. 그때 탄핵을 된 거는 이제 올해 넘어와서 되신 그러게 거고요. 맨 처음에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한. 예, 할 때. 네네. 그날 5일인가에 네, 그날이었어요. 12월 2일입니다. 예, 예. 그날 제가 이걸 올해에도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용기가 안 나가지고 망설이고 이제 있는데 그날 딸하고 늘 같이 갤러리로 네. 출근하는데 그날 혼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평 오거리에서 제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그런데 그냥 교통사고 당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 제가 올해도 용기가 안 나서 이걸 못하겠습니다. 1년만 미뤄주세요. 내년에 다시 어린이 미술축제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는 순간에 그때 오거리에 차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옆에 차량이 2대가 다 춘천으로 가는데 갑자기 나를 박습니다. 그 차가 아주 세게 박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교통사고가 차가 이렇게 탁 튕겨서 한쪽으로 가면서 아주 큰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이제 몸은 그 이후로 많이 아팠지만은 이렇게 뭐 차량이 부서지기만 했지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잖아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 제가 하나님 뜻이지만은 1년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사고를 당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준비가 덜 된 과정에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12월 그러니까 5월이니까 1월 달부터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 내보낸 게 한 3월 달? 예, 그쯤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고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꿈을 꾸신 거는 한참 오래되신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이제 언제 하나 어떻게 하나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시던 가운데에 막상 또 시간이 다가오니까 아이고 올해는 또 어렵겠다. 2025년에 하기는 좀 어렵겠다 하는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사고가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그렇게 거네요. 됩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편 발송하고 이 그림들이 다 오고 5월 5일까지 임박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250점의 그림을 그냥 입선한 그림보다 낙선한 그림한테 더 이렇게 애착이 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낙선자도 전시할 수 있나고 막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낙선자는 지금 위로 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입선까지는 못해도 이 그리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내용과 함께 이게 접수비 5,000원을 이제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예, 낙선자한테는. 왜냐하면 여기에 82명은 모든 상품을 다 가져가잖아요. 대상은 100만 원이고 30만 원, 20만 원. 그다음에 특선 또 5만 원 상당의 상품. 입선자들도 다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그런데 낙선자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민하던 끝에 이제 지금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냥 그걸 다 돌려드리고 위로 편지를 보면 아마 아이들도 위로가 돼서 내년에도 또 엉망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감사하게도 춘천 성시아 운동 본부에서 그 김문 목사님이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예, 교회마다 다 포스터를 붙이고 뭐 이제 계속 홍보를 많이 하셔가 한 80명 가량이 옵니다. 250명 중에 제일 많이 와요. 그 나머지는 이제 서울, 인천, 수원 뭐 다 예.
흩어져 있고요. 제일 많이 왔다는 게 춘천에서 제일 많이 춘천에서 제일 많이 업무하게 됩니다. 거죠. 예, 열기도 춘천에서 제일 많아요. 네. 교회별로 목사님들이 지도해가지고 한꺼번에 목사님들이 직접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사할 때는 7명이 그림 뒤에다가 원서를 붙이기 때문에 그림만 펼쳐놓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게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5명이 응모했으면 1명이 되고 뭐 제가 섬기던 모르는 교회도 3명이 했는데 1명도 안 되고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심이 들어갈 수가 없죠. 아주 공정하게.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물론 기독교 그 그리는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성경 이야기를 그려보는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또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게 공정한 심사 가운데 자기 그림이 공모전에서 당선되면 그런 문화로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거기에 기독교 그림을 내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입선되면 그래도 그림을 잘 그린다는 자기 이제 길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선한 작품 이 66점이기 때문에 낙선자가 166명이잖아요. 그 안타까운 훌륭한 작품도 굉장히 많은데 원래 규칙이 출품작의 30%를 뽑거든요. 30%를 선정해가 거기서 이제 대상 뭐 특별상까지 뽑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는 뽑아줄 수 없잖아요. 떨어뜨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이제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또 아이들도 또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 내만 다 되고 뭐 실력이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지금 내년에는 그래서 미술 축제가 아니고 공모전으로 바꿀까 할까요? 축제하니까 낙선자도 다 전시해 주냐 하는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 심사위원은 되게 어떤 분들이 하세요? 예,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으로 계시는 유명의 권사님은 예, 한국 수채화 화가로서 또 지금은 그 춘천에서 김유정 그 마을의 예동산을 경영합니다. 예동산은 뭐냐 하면은요, 6개월 동안 쉼터예요. 무료로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운영하면서 20년 전에는 지능 아트홀이라고 간장으로 10년 동안 경험하시면서 유명 선생이 어린이 이 아동 그 공모전을 10년 동안 개최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사고를 당하고 제일 먼저 의논한 분이 유명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유명희 선생님도 20년 전에 늘 했던 그게 지금 나이가 80세인데도 늘 마음에 있었대요. 내가 나머지 생을 어떤 일을 하면 살아갈까, 이 일을 다시 할 수는 있을까 하던 중에 제가 이제 그 사고 당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저는 친하게 지내면서도 유명희 선생님이 이렇게 어린이 미술 그 공모전을 오랫동안 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말. 그래서 그 자리에서 1초도 안 돼가지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자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또 한 번의 좌절도 있었지만은 제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부풀 선정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유명희 선생님한테 내년부터 하면 어떨까요? 했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모든 한 800, 900이 듭니다. 이게 돈이 그 돈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요번에 이제 대회장으로 시켰는데 아들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매해 그 돈을 대기로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심사위원이 한 6, 7분 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심사위원 저를 포함해서 7분입니다. 7분. 예. 그럼 이제 유명희 선생님이 유명희 선생님하고 지금 저거 오지는 않았네요. 이제 도록이 나옵니다. 도록에 성시아 운동본부 이사장님이신 축사를 이제 써주시고 제 글이 있고 심사평이 있고 심사위원 이제 거기 나와서 여기 대담을 하면 좋았을 텐데 7명의 이제 프로필이 쭉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입선자까지 그 도록에 다 실립니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 글에는 이제 이 목적과 취지가 이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셨던 오랜 꿈인데 예, 그 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의 미술은 예, 예. 좀 성인들하고는 또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하면 예. 아이들은 되게 미술을 다 좋아하죠. 맞아요. 특히나 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술은 보는 미술보다 내가 그리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린다는 행위가 예. 어른이 되면 또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어릴 때에 그런 미술을 그린다든지 예. 접하는 게 어떤 면에서 좀 유익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성경 이야기를 그리는 거잖아요. 이게 주제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네. 자기가 어린 시절 지금은 성경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그 춘천에도 큰 교회에도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동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1,000명쯤 나오는 교회도요. 네. 왜 공부를 안 했냐 했더니 그렇지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다니는 아이들은 그 교사한테 성경 이야기를 늘 듣잖아요. 리얼하게 막 설명하잖아요. 재밌게. 그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그 아이들 삶에 이게 인생에 그 보고만 해서 이제 그게 지켜나갈 거라고 저는 이제 아주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경험이 더군다나 공모전에 왔다가 그날 수상을 하든 아니든 한 달 동안 전시회를 하면 낙선자의 아이들도 보러 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는 과정을 통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교회를 안 나오고 낙심해가 신앙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릴 때 그 강력한 경험 여기 와서 그냥 축제에 참석하고 그게 아이들 신앙으로 자라고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이거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노래를 한 3분 부르고 마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리자면 한 3시간 걸려요. 아이들의 성경 이야기를 엄마하고 의논회가 노아의 방주를 그리면 엄마 어떻게 그리지 이러면서 의논회가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외손녀 딸도 11살인데 거의 한 달 반을 고민하면서 이거 그리다 저거 그리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그걸 오랫동안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 작품들을 직접 가서 봐야만 되나요? 아니면 어디 온라인상에도 이 그림들이 그렇게 있나요? 올해는 저희가 사실 솔직히 첫해라서 50명이 오면 어쩌냐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이제 홍보도 덜 되고 그림이 직접 붙이니까 그래서 온라인 내년에는 온라인으로도 받고 직접 그림을 받으면서 접수도 하고 이제 온라인 상에도 그림을 볼 수 있게 하고 심사는 물론 직접 받는 그림이 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고민해보면서 낙선장도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82점의 수상자가 이제 전시되는 한 달 동안 그 그림만 볼 수가 있어요. 낙선자 166명은 애석하게도 이제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도 이제 이런 대회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이거는 이제 어른이 도와준 그림이다. 뭐 이렇게 누가 대신 좀 그려준 것 같다. 어린이답지 못하다. 이래서 제외되는 것들도 있던데 이번에는 네네 어땠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심사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냐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심사위원장은 작품 선정을 안 합니다. 지시만 합니다. 6명이 예를 들어가 3그룹으로 나눕니다. 나이별로. 이 그룹에서 예를 들어 5점을 7명이 뽑아라 합니다. 6명이. 뽑으면 그 뽑았는 걸 다시 심사를 하면서 이 그림은 뒤집어 놓고 버리니까 그림만 이 그림은 좀 부족하다 하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어른이 타치했기나 그 흔적이 이제 물론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른이 살짝 돼도 그걸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은 어른이 타치했는 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건 일단 감점이 됩니다. 거기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뭐 동화책을 보고 그리기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상상력으로. 근데 유명 화가의 그림을 보고 그리는 그림이 몇 점이 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아는 유명 화가의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을 그렸다 하면 똑같이 그립니다. 애들 잘 그려요. 그런 그림은 일단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타치해 주는 거 그런 거 어른이 다
다 지도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리라 저렇게는 미술학원도 너 이게 이제 다시 그려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어른이 그 그림에 손을 댄 흔적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발견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가장 공정한 심사일 거예요. 그게 다른 뭐 어떤 대회보다도 다른 대회는 조금 그런 입김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수도 있다고 생각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더 이제 믿고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더 이제 열기가 이제 대단할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렘브란트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작품, 뭐 그렇죠. 보티첼리라든가 뭐 이런 예. 걸 보고 이제 그린 모양이네요. 예를 들면, 근데 네네네.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유명 화가의 똑같은 그림이 있었어요. 아유. 예. 나름 그래도 예. 전문가의 도움이나 관심도가 이렇게 있었네요. 예, 예, 예. 그냥 아이들이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 그런 뭐 되게 뭐 스크래파스로 그리나요? 뭐 아니면 그렇게 그 소재 작품의 그 소재도 그 안에서 자유지만은 재료도 수채화, 아크릴, 크레파스, 파스텔, 색연필 모든 게 자유입니다. 네.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그냥 흙으로 빚은 도자기처럼 내 작품이 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너무 정성이 들어가서 작품 우위를 막론하고 한 점을 뽑았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모여서 했는 것 같더라고 도자기 작품이요. 예. 그래서 자유입니다. 예. 오늘은 가평이나 아가 갤러리 우리 권영순 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10년 넘게 이 갤러리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다양한 부활절이나 또 정기 전시회를 지금까지 이어오셨고 또 다양한 초대전을 통해서 기독 문화와 기독 예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는데 특별히 올해 들어서는 대한민국 기독 어린이 미술 축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내일 모레 시상식이 열린다고요? 11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 5일 예. 11시에 예. 시상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예. 지금 이제 일부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제 많은 뭐 150명 정도가 200명 넘게 이제 다들 오실 텐데 입상자들이 이제 오게 되고 그 네. 전시를 한 이제 어린이들도 되게 기대감이 있겠네요. 자기 작품이 이제 전시가 돼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날 또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분 모든 분께 식사를 네. 드립니다. 아이고 식사도 하고 예. 상금도 받고. 뭐. 예. 초등학생의 대상 상금 100만 원이면 상당한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이걸 드립니다. 그럼 그 대상 작품은 뭐 그 주제가 뭔지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주제가 다니엘의 사자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파주에 사는 어린이입니다. 저희가 대상 선정 작품을 가지고 저희 그냥 운영위원들이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 필요한 아이한테 상금이 갔으면 좋잖아요. 요새 경제적으로 뭐 넉넉한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100만 원이 필요한 가정에 가게 해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파주의 평범한 가정에 가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림도 9살 남자 어린인데 중간에 그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고 사자들이 뺑 둘러 서 있고 천사들도 있고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7명의 심사위원이 마지막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합니다. 네. 이제 그 예선이 올라간 18작품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7점이 몰렸어요. 그리고 이제 2등이 5점이 몰리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너무 그 부모님들도 굉장히 이제 대상이 타면 이제 뒤로 보고 그걸 알아봅니다. 어느 가정인지. 그 굉장히 믿음도 좋고 두 분이 이제 학원을 거기에서 경영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근데 9살이면 네. 이게 지금 5학년, 6학년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9살 치고는 너무 이제 그래요. 요즘은 4살 때부터 미술학원 다니고 소지르는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보다 더 잘 그립니다. 이 구도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른이 터치한 그런 것도 없고요. 예. 보이지 않고. 이게 무슨 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이 좀 되는데 구도나 이런 게 근데도 탁월함이 눈에 보이고 전문가들 눈에도 이 작품이 대상이다. 정도니까 만장일치로.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250점의 작품들 중에 만장일치로 1등이 됐다면
좀 정말 쉽지 않죠. 네. 어떤 예술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도 이게 미술 공모전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뭐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보다는 첫째 예술성을 봅니다. 얘가 정말 그림으로 화가로 발전할 수 있느냐. 나중에 뭐 그런 것을 되게 보고 이제 둘째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구성하고 그 작품 뒤에 설명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렸다는 걸 모든 내용, 제목 네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구도도 보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작품성을 봅니다. 예. 이게 이제 1회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제 이게 2회, 3회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네. 예. 여기에 이제 올해 이렇게 잘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네요, 규모가. 그래서 겁이 납니다. 겁이 나고. 예, 너무 많이 올까 봐요. 너무 많이 올까 봐. 그래도 이렇게 이제 아마 학부모들도 관심이 있고 특히나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뭐 이런 방식의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접근법으로도 둘 수 있겠고 또 그냥 생각할 때 이렇게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뭔가 조금 더 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야심차게 준비할 것 같아요. 네. 미술에 소질이 있는 애들은. 그럼 이게 뭐 남학생, 여학생 차이가 좀 있나요?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비슷하게. 그럼 저학년, 고학년이 고루고루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5세부터 원래 13세까지가 초등학생인데 네네. 올해는 우리가 15세까지 해서 중등생이 좀 오나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바로 잡아서 13세까지 할 겁니다. 초등학생.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학년까지만요. 네. 거의 그런 아이들이 하고 14세, 15세는 별로 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좀 더 뭐 미술학원이다 그러면 전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중학교 때는 또 잘 안 가는 그렇죠.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신다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사업으로 정말로 잘못됐다가 우연히 아가 갤러리를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선물로 주신 제가 갤러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사실 힘이 많이 들죠. 이런 일을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게 젊음과 믿음과 건강과 열정을 주신다면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이 대한민국 기독 어린이 미술 축제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에 응모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이런 행사할 때에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되시고 할 텐데 이런 갤러리들은 좀 후원을 받거나 이러진 않으시나요? 저희가 후원처로 백석대학교하고 뭐 강원기독교미술협회 춘천성시아운동본부 대한민국 크리스찬 뭐 아트피스트 있지만은 그건 후원처로 명예를 빌려주는 것만 해도 저희는 이제 감사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후원은 아직 한 푼도 없는데 단 22명의 운영위원이 조직되었습니다. 그 운영위원들이 회비가 1년에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운영위원 조직을 할 때 그거 없이 하려 했는데 운영위원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게 서로 기도하고 이제 열기가 더하고 이제 모든 게 잘 진행되니까 조직이요. 조직을 이제 강화해야 되니까 한 10명 들어올까 했는데 22명이 돼서 저희가 그 선에서 끊었어요. 내년에는 이제 결혼이 생길 때만 넣고 그 대신에 운영위원들이 10만 원 내는 걸 배로 돌려줄 구상을 저는 또 이제 미리 발표는 안 했지만은 12월 달에는 운영위원들이 다 화가들입니다. 유명한. 그 이제 운영위원들로 하는 제1회 초대전을 할 것입니다. 22명을 데리고 12월 달에는 갤러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운영위원들한테 이제 저희 뭐 부활절이든 여기에 있는 기획전에
특권을 줄 것입니다. 서로 이제 기획전에 하려고 5년씩 기다리잖아요. 이제 특권을 주고 운영위원들이 정말로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들었잖아요. 자기 그냥 10만 원을 회비를 내면서 들었지만은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내가 운영위원을 들어오길 잘했다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날의 음식 이런 것도 다 운영위원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물론 돈은 본부에서 나가지만은 그 모든 걸 다 돕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더 이제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유, 예. 말씀하셨는데 관장님 눈에서 그냥 바짝바짝 빛이 나네요. 그럼 이제 이 어린이 미술 대회 미술 축제 마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름이나 가을에 전시회는 뭐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나요? 6월 달에는 지금 5월 달 마치고 6월 달에는 백석대학원 두 부부 미술인들이 저희가 다 대관으로 하고 초대전을 안 한다고 했는데 요 규칙을 깼습니다. 그냥 여러 번 이제 아가 갤러리에서 전시회 이제 하고 싶다고 초대전이 없는데 자기 이제 환경도 좀 그렇고 계속 그림도 판매도 해야 되고 이렇다고 하면서 계속 1년 전부터 이제 저한테 이제 계속 요청이 와가지고 이제 유명희 선생님 권유도 있고 이래서 6월 달에는 그분이 하고 이제 7월 달 7월, 8월, 9월에는 이제 또 대관이 있으면서 하고 10월 달에는 12인전이 있고요. 11월 달에는 강원도 기독교 미술인 협회전이 항상 저희 집에서 열립니다. 갤러리에서 이제 협회전이 있고 12월 달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22명의 운영단 제1회 전시회가 있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7, 8월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일정이 채워져 있고 관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리고 올해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기독 어린이 미술 축제가 거기에 이제 중심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가 갤러리가 더 많이 쓰임 받으면서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도 잘 협력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미술을 통한 선교 사업도 많이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휴게소가 변화 갤러리가 되고 갤러리의 역할과 이런 범주가 넓어지는 거를 저도 새롭게 배웠네요. 네, 내년에는 CBS도 후원처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부탁드릴 거는 목사님이시죠. 그날 비가 오면 우리 엉망됩니다. 행사장을 이 대회를 위하여 생각도 없이 일을 벌리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참여하게 돼가지고 200명을 수용할 그 행사장을 하는데 거기서 예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벽돌을 깔고. 그런데 비가 오면은 거기를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다 할 건데 사용을 못 하고 이제 전시실로 들어가야 되면 너무 복잡한 100명밖에 수용 못 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덥지도 않게 되기를 목사님한테 특별히 기도 요청드립니다. 5월 5일은 일단 비가 안 오는 걸로. 그래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와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오늘은 아가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우리 권영순 관장님과 말씀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잔치 공동체가 부르는 주의 손이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관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